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가 SUV 시장에 침투를 앞두게 되면서 그래비티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비티는 이제 루시드 주력 모델로 판매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전에 루시드가 LA 오토쇼에서 그래비티를 8만 달러 미만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였지만 루시드 에어처럼 마케팅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루시드 모델이 퓨어부터 사파이어까지 있고 이 같은 폭넓은 가격대의 판매 전략들은 루시드가 전기차 세단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수요를 이끌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루시드가 SUV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이러한 트림들을 보여준다면 더 넓고 많은 구매자들의 수요들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SUV 시장이 전기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보았을 때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만약 많은 구매자들에게 선택이 된다면 다양한 SUV 전기차의 스펙들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구매자층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8만 불 미만의 전기차만 판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양한 수요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루시드가 앞으로 그래비티 판매 전략들을 고가형 SUV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이전에 LA 오토쇼에서 발표했었던 것처럼 8만 불 가격대에서 시작할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재작년처럼 저금리 시기 때 루시드 수요가 있었을 시기에 테슬라가 성공했었던 트랙들을 따라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넥스트로 그래비티, 그리고 새로운 뉴 모델들은 테슬라 모델 3 같은 중형 승용차, 그리고 네 번째 뉴 모델이 테슬라 모델 Y 같은 중형 SUV 전기차로 생각하였지만 수요가 둔화되고 빠르게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루시드는 넥스트 뉴 모델인 SUV 전기차를 새로운 루시드의 뉴 모델로 루시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죠. 마케팅적인 전략 부분이나 가이던스 계획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도 다음 실적 발표 때 그래비티 예약 수요들을 받고 나서 하반기 금리 인하 시기에 그래비티 예약을 기반으로 생산, 딜리버리를 조절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루시드가 리비안보다 현금 손실액은 적었는데요. 리비안은 1분기에 1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받고 루시드는 이와 다르게 6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죠. 아마도 리비안은 SUV와 픽업 트럭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만큼 그만큼 생산력을 갖추기 위해 공격적인 공장 확장을 하면서 루시드보다 더 많은 전기차 차량을 생산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손실이 많죠. 리비안은 원래 있던 공장을 개조해 조립 공장으로 탈바꿈해서 생산을 했었지만, 루시드는 상대적으로 리비안과는 다르게 생산 라인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생산을 해 나갔었고, 전기차 세단의 수요에 맞춰서 전기차 생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리비안보다는 손실이 줄여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인 PPI부터 CPI까지 발표가 되죠. 이번 주 발표를 통해서 증시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가 잡혀 나가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 연준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찐득찐득하게 잘 내려가지 않는 물가이기 때문에 최근 연준의 금리 정책들이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이러한 상황들로 현재 예측치가 이전보다 0.2% 내려갔다는 것은 이번 주에는 물가가 잡혔으면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기대감으로 인한 영향으로 큰 실망감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은 약세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듯 투자자들은 걱정과 충족감, 그리고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거나 조금만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고 손실을 입거나 약간의 돈을 벌고 모았던 주식들을 모두 팔아버리죠. 결국에는 투자는 변덕스러운 존재로 우리들을 쉽게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13년 동안 2700% 수익을 거뒀지만 이 중 투자자 절반은 손실을 봤죠.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낸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손실을 냈다는 것은 투자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격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기본값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 상태에서 투자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요동쳐서 도망갈 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면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심 있는 끈기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